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제품을 끌고 가지고 네. 플랫폼에 뿌렸어요. 네.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알리나 테무에서 사서 바로 고객한테 보내는 수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그러면 근데 마진이 좀 줄겠네요. 그래서 속도는 엄청 근데 빠르게. 생각보다 제가 상품군 몇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 테무가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2, 3주 안 기다리고 그냥 알리나 테무에서 위탁으로 보내는 거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쇼핑하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표님 중국 구매대 한지 얼마큼 됐어요, 지금요? 이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 그러면 요즘에 뭐 알리, 테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은 타격 없으세요? 테무 나오고 나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왜요? 시즌이 좋았고 또 테무가 나오고 나서 10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좀 했는데 네. 크리스마스랑 할로윈은 올해 좀 약했어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겨울 시즌이나 이런 상품들이 잘 팔려가지고 오히려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테무가 그 기간에 이제 40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막 장난 아니잖아. 1등 찍었던데, 1, 2등. 네. 어차피 이 시장이 알리 테무 때문에 좀 많이 나갔어요. 왜 나가는 거예요, 알리, 테무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아있어요. 네. 약간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들은 와 큰일 났다 다른 거 배워야겠다. 그냥 큰일 났다는 게 느낌적으로 큰일 났다고 느낀 거예요? 아니면 실제 매출이 꼬라박아서 그런 거예요? 아마 꼬라박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꼬라박는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건데 네. 알리 테무가 보인 거지. 맞습니다. 아,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뭐 상품을 좀 신경 써서 안 보고 있다던가 네.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거나 장사는 알잖아요. 이게 사인 꼭서 그리는데 한번 고래 들어가면 이제 고래서는 원인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을 찾던지 아니면 그 원인을 모르더라도 더 뭔가를 시간을 갈아넣든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냥 웬만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흐지부지하다가 그만두니까. 외부의 요인에서 문제를 찾고 외부의 위협을 난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레 생각하고. 그리고 탓할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그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네이버 쿠팡 이런 데서 검색하다가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인 거지. 뭐 처음부터 해외 구매 대행을 내가 사야지라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애기 장난감 비행기 같은 거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그 다음에 뭐 로봇 같은 거 살려고 하면 아무리 검색해도 국내에서 파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다 중국이에요. 특히 장난감 같은 것들이 중국 구매 대행이 많고 국내는 또 엄청 비싸던가 아니면 아예 없어요. 브랜드가 없고 품번이 없기 때문에 네. 같은 상품을 찾아내는 게 힘들어요. 일단. 맞아요. 근데 주위에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 달에 순이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생각에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으면 그 복사해서 10명이 느리던지 10배의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순익 1억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유튜브에도 없어요. 저도 아직 못 만났어요. 맞죠? 네. 사실 더망고도 한 달에 매출이 3억 이상 못 들어갔거든요. 왜 그런 거지? 왜 한계가 왜 위에 캡이 씌워져 있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와 올해 해보겠습니다. 역시 근데 중국 구매대행 업체 중에서는 예로부터 1억 넘는 업체들이 꽤 있었어요. 아 순익 1억. 순익 1억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뭘 팔아서 팔아서 매출 3억입니다. 구매대행에 지적화된 상품들이 있거든요. $150 이하의 상품들. 네.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랑 그러니까 그 부가세를 안 내니까 그럼 주문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지? 구매대행 무재고 쪽은 문제가 항상 두 가지예요. 뭐예요? 돈, 운동량. 두 번째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직원을 뽑고 그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 없을 수 없으니까. 네. 대표님 혹시 재테크 같은 거 하세요? 아직은 재테크 할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아, 그 돈이 그건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빚도 좀 갚으셔야 되고. 그래도 계획은 다 세워놨죠. 어떤 계획 세워오셨어요? 일단은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아파트 경매나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 네. 이제 중국 그대로 돈 좀 벌게 되면 그걸로 네. 또 돈을 불려야 되니까. 네, 불려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원래 기존에 하던 투자 쪽 했었는데 그리고 주식을 하셨잖아요. 네, 주식이랑 선물 옵션 쪽 했었는데 그쪽은 다시 안 할 것 같긴 하고요. 선물 옵션은 그 진짜 원수한테만 소개시켜준다는. 맞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그냥 다 녹는다고 표현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거의 생명을 갈아는 느낌이라서 근데 돈이 되긴 해요.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섣불리 된다고 이렇게 또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기꾼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유튜브 같은 거 방송 라이브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수익해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뭐 네, 예. 거의 뭐 그 우리 쪽 쇼핑몰 쪽도 보면은 리스크가 낮고 수익률도 약간 낮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위탁 같은 일정. 뭐 무제고 쪽이 다 그런 쪽이라 보면 되는데 편안하죠. 일단 리스크 없으니까. 초보자들한테 무조건 좋죠. 그렇죠. 이 무제고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로 가야 돼요. 그 무제고는 무조건 저는 수동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쪽. 저 닭등인데 닭등이랑 또 그렇지. 상반되는. 아니 그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무조건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든지 한 바퀴를 돌려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저는 그냥 닭등으로 3개월 정도 경험치를 쌓고 안 된다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찾는 거랑 처음부터 대량동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량동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비 결제해야 되죠. 그 다음 뭐 어디서 강의를 들어야죠. 앞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닭등은 그냥 애기 채워놓고 집에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낮게. 왜냐면 돈 안 들잖아요. 도매 사이트가 이미지 오른쪽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단어를 하든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속 가능냐를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너무 뛰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 돈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아니, 돈이 계속 벌리는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네. 닭등이란 건 제가 그건 좀 낮은 것 같고 맞아, 지속 가능성이 낮는데 항상 생각할 때 사람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점이 없어요. 시작점이 1단계부터 10단계 있다고 하면 만약에 대량동 5단계라고 할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단계까지 뛰어갈 만한 힘이 없어요. 1단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단계는 그냥 닭등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갖다가 뿌린다. 하다 보면 뭔가 끼어있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 저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2, 3, 4단계로 가서 가는 거라 처음부터 5단계로 바로 했을 때는 시작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튜토리얼 개념에서는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게 닭등은 좋은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뭔가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그냥 돈 버는 방법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뭐 대량 등록이다, 뭐 중국 구매 대행이다, 배대지다 소리 쓰는 순간 이제 너무 멀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통관? 그렇죠. 세관? 뭐야? 그렇죠. 근데 닭등은 도매사 때 복사 붙여넣기 해서 5분이면 따라할 수 있으면 하면 해보는 거죠. 안 되죠. 그럼 안 되면 도대체 왜 안 되지? 지인한테 리뷰를 쌓아볼까? 이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취지로는 위탁 닭등이 가장 진입이 좋지 않을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속 가능 여부는 내가 질문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야죠. 뭐가 막히는지. 막히면 그때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와닿겠죠. 대표님 이번에 네. 스팸 많이 좀 샀다고 했잖아요. 네. 사회자장에서 그래도 뭐 1,000만 이상 사셨는데 네. 이 사면서 매번 들어가니까 또 쿠팡에서 배운 거 있으셨죠? 쿠팡에서 엄청 많이 배웠죠. 좀 어떤 거 배우셨어요? 실제로 이제 쿠팡 상품을 제가 등록을 할 때는 기존에는 뭐 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네. 크게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네. 대량으로 이렇게 넣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이제 수동으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면서 어떤 걸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지 뭐 키워드도 어떤 식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반자동으로 할 때랑 또 수동으로 할 때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럼 스팸 올릴 때는 수동으로 올리셨어요? 수동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수동으로 처음 올려보신 거예요? 네, 쿠팡에선 처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은 자주 올려보셨죠? 네, 프로그램은 항상 뭐 10,000개씩 이렇게 올리고 했지만 네. 그거를 이제 한 개 한 개 제 손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림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해본 건 처음이라서. 직접 만들었어요? 미니 캔버스 같은 걸로 해서. 네, 그래서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작업들 네, 있잖아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써보고 또 광고도 또 돌리려고 광고 조건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급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다행히 뭐 나중에 좀 남은 것들은 무료 반품이나 이런 걸 했지만 돈을 넣어놓고 배우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에 완전 바짝 배우잖아요. 확 배우면서 사입은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누군 다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네요. 사입 하시는 분들. 여기 정말 진짜 좀 셀링 경험이 긴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사입 위험하다. 성공하신 분들도 몇 번 하다 또 앞에 성공이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끝에 재고 남아 있으면 계산해보면 마진율이나 원가 계산해보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했던 그 월세, 인건비, 자기 고생들 다 빼면 또이면 그래도 자기한테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사입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거야? 배송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사면서 네. 이제 뭐 최소 100개 이상 단위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최소 100개, 200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내고를 할 수 있네요. 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한 세 팀에 한 두 팀은 거의 깎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마진을 더 취할 수 있는 마진을 더 올릴 수 있고.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저걸 좀 해야 되는데 네. 뭐냐면 150달러 이하의 상품의 경우에는 18% 23% 정도의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고를 해줄 때 그 정도로 깎아주는가? 근데 그렇게 많이 20몇 프로씩 깎아줘요? 꽤 많이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FTA 통관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세율을 맞춰서 아, 네, 그렇죠. 계산을 이걸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셀링이 계산이 진짜 중요해요. 감으로 했다가는 아, 돈 번다고 사입했는데 세금 내고 이거 다 빼고 제공하는데 5개 나오면 마이너스 되겠다. 저 맨날 뭐 셀링 하는 분들 얘기하지만 일단 엑셀을 배우시라. 일단 계산부터 하셔야 된다. 그건 돈 어떻게 버는지 제대로 아셔야 네. 기본인데.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엑셀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쿠폰 발행 여부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맞습니다. 정산 돌아가는 게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도 모르고 카드 이상한 거 하나 등록해 놓으면 그 카운트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한 80%는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중국 구매대행에 맞는 상품인데 사입하기 좋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하기 좋은 상품은 어떤 상품이에요? 시즌성 개정성 있고 약간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자제품 같이 있는 KC 인증 같은 풀려 인증 비용 들어가고 이런 애들은 구매대행이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아까 말했던 $150 룰 아래 있는 애들. 근데 전자제품 대표님 혹시 파세요? 왜 전자제품 중국 구매 대행 파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안 팝니다. 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자제품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 없은 것 같아요. 많이 파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대표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품질 문제도 있고 네. 그 전자제품 쪽이 좀 짝퉁이 많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어서. 결국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데 그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열심히 검수를 하시겠죠. 열심히 검사하든가 아니면 짜가리 팔고 있던가 들키기 전까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열심히 검수를 그래도 하시겠죠. 전자제품 중에서 꽤나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덜어 있어요. 그 브랜드 없는 제품들. 노브랜드 상품들 중에서 꽤 네. 있어요. 덜어 있고 덜어 나가. 뭐 이어폰이나 뭐 배터리나. 2019년부터 솔직히 시작해서 중국 매장 셀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성공시나 보면 보통 이제 전동 마사지, 손 마사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처음에 구매대으로 눈 마사지. 맞아. 구매대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입을 해가지고 또 터진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얘기할 게 있었는데 계절성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이가 좋아요. 계절성 없는 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거네요.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고 뭐 소형 청소기 같은 거, 아. 진공 청소기 이런 거. 차량용.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형 청소기 같은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남들보다 잘 팔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다 소형 청소기 있는데 국내에 재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죠? 결국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결국 이 시장은 키워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워드는 똑같이 차량용 소형 청소기라고 했는데 국내에 있는 제품들이 한 10개 있고 나는 중국 구매 대행인데 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자연 노출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리 광고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중국 구대로 광고를 해요. 광고해야죠. 들어오면 이제 브랜딩도 해야 되고 우리 브랜드도 하나 받고 더 다음 단계 가려면. 네, 그렇죠. 중소형 키워드로 들어가서 그 중소형 키워드에다 광고 태워가지고 띄워가지고 최대한 여기서 먹어서 일단 구매 쌓고 한 개씩 한씩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많은 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뚫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10위 안에 안착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죠.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것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넣어서 잘 되면 원금 회수하는 거고 잘 안 되고 부지부지 하면 그냥 악성 재고 두는 거고. 다 네.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겠죠. 스트레스 맨날 받으면서 아무 문제 퍼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광고를 태우기 전 단계에서 그 중국 반자동을 하면서 거기서 자연 노출로 어느 정도 잘 팔리는 것들이 광고를 했을 때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만약에 중국 구매대행을 해가지고 이틀이나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 상품 있잖아요. 한 개씩 나가잖아요. 그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저희 나가는 상품들도 계속 나가요. 그렇죠. 네. 계속 나가요. 계속 한 페이지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죠. 네. 한 개씩 팔리는데 거기서 세 가지 장벽 뚫고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장벽이 일단은 그거 상품명을 그냥 그걸 치고 들어왔다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자연 노출로 그냥 들어온 거 굉장한 거. 그렇죠. 두 번째 2주에서 3주 정도 배송 기간. 네. 그리고 들어간 상세 페이지가 네. 그 구매자는 도전이에요. 왜냐면 보시면 다 중국어 막 쓰여 있는데 조금만 네. 드래그 내리면 다 중국만 돼 있죠. 네. 그걸 보면서 와씨 이걸 사버린다는 거는 이건 상품이 굉장한 또 아까 좀 말씀하셨던 엄청난 이제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상품 사입하면 실패하기가 좀 낮죠.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뭐 테무나 알리나 1688 국내에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돈 벌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진 않겠네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맞죠. 남들 떨어진 사람들 떨어지는 거니까. 네.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제품을 끌고 가지고 네. 플랫폼에 뿌렸어요. 네.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알리나 테무에서 사서 바로 고객한테 보내는 수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면 근데 마진이 좀 줄겠네요. 그래서 속도는 엄청 근데 빠르게. 생각보다 제가 상품군 몇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 테무가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2, 3주 안 기다리고 그냥 알리나 테무에서 위탁으로 보내는 거네요.
쇼킹하죠. 아시잖아요. 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 대신하는 그럼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계속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네. 배대지 비용 치니까 비슷한 게 제일 많고요. 네. 배대지 비용하고 치면은 거의 비슷한 게 많고 조금 더 싼 카테고리가 있고 확 비싼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테무 쪽이.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좀 많아요. 그럼 저희는 테무 알리에서 돈 버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테무 알리로 해서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보내면은 네. 배대지 안 통하고 그리고 그쪽은 CJ랑 한진 송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나오니까 바로 그냥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알리 테무 오늘 결제하면 내일 모레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3일 걸리죠. 아 이게 오래 걸리는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일단 2, 3주 적어놓고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투가 보고 상품들이 넣어야 많습니다. 되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그래서 테스트로 T랑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몇 개 종류별로 했는데 알리가 좀 더 오래 걸리는 상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테무는 오기는 빨리 옵니다. 그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와요. 한 일주일에서 한 5일에서 일주일, 네, 5일에서 정도 일주일. 그 정도 네. 걸리고 조금 큰 거는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걔네가 또 늦게 도착을 하면은 뭐 크레딧을 뭐 5,000 크레딧 이렇게 적립을 해주거든요. 기간보다 네. 늦게 되면. 이번에 적립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식사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는데 많이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